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견뉴스 조우진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면서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치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전망치가 예상을 크게 웃돌지 못하자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우진 대표님 짚어주시죠. 예,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과 이제 EPS는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뭐 예상치를 이렇게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언제나 뭐 이렇게 그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이제 엔비디아 본사가 이제 미국 서부에 있다 보니까 장은 미국 동부에서 마감을 하니까 거기서 생긴 시차 때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이제 시총 이제 3.58조 달러로 1위인데 애플을 갖다 추월한 지 좀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쭉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댄 아이브스 유명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4조 달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라면 이제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엔비디아는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월가의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 근데 기대치보다 낮았다는 게 매출과 이익이 다 좋은데 뭐가 낮은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상이고 원했던 거고 골드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월가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도 그보다는 못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거래 시장 이후에 이제 조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제로 한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내일 정규 시장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지난번 실적이 그래서 지난 실적에도 또 너무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제로 정규시장 갔더니 6% 정도 엔비디아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그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한 20% 엔비디아의 주가는 2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는 언제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가의 기관 투자 입장에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몸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랑 관련된 가장 큰 종목은 이제 SK하이닉스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HBM321을 갖다가 사실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점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100, 그 B100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만 기준으로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이제 한 90%, 그다음 마이크론 1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공부를 못 하고 있죠. 공부를 못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장에 엔비디아가 시간에 걸려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다시 엔비디아가 쭉 트렌드로는 추세로는 이제 올라간다 본다면 SK하이닉스도 뭐 17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7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사실은 매수를 해도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환율이 너무 폭등을 하면서 1,400원 또 올라가면서 사실은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국채가 이제 10년물이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국채가 올라간다면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도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환율이 더 내려가기가 힘들고 심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출 주도를 하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재무제표상으로 좋게 잡히죠. 근데 주가로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이제 겁나니까 당분간 주가는 이제 보합세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주가 내려간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17만 원대도 올라가겠지만은 당분간은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될지를 이제 보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말씀드리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테크윙이 사실은 엔비디아만큼 오히려 YTD가 좋아요. 그 테크윙이 뭐냐면은 그 HBM3에 대해서 검사를 갖다 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 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종목이 이제 그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주가 안 좋습니다. 그 차트에는 좀 안 나오지만 한미반도체 주가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그 생태계 사슬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을 공급하고 있고 그 전까지 올해 7월까지는 그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었는데 독점 공급이 깨졌어요. 깨지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 일각의 이제 그
분석으로는 한미 반도체 주가 깨진 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미 반도체 독점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이 좀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나 인더스도 있고 그다음에 ASMPT라고 이제 싱가포르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기업이 기술력으로는 한미 반도체 또 우월하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독점이 깨지면 사실은 좀 시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10% 들어간 차원이 다릅니다. 10%가 더 크게 깨졌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제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그럼 HBM 언제 공급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후발주자는 뭐냐면 선발주자가 어려움을 뚫고 먼저 공급을 했으면은 후발주자는 두 가지의 에러가 생깁니다. 왜냐면 선발주자가 공정을 갖다가 하다가 이게 최적화된 공정이다고 꽂았으면 거기다 특허를 걸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특허를 걸어놓으면 후발주자는 특허를 우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장애물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지금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 있을 텐데 그 용산이나 어디 가서 반도체 부품을 사와요. 컴퓨터 부품을 사와요. 그거를 거기서 잘 돌아가는데 내 PC에 꽂으면 안 돌아가요. 왜 그러느냐?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PC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돌아가거든요. SK하이닉스가 자기가 독점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스펙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납품 못한 이유가 뭐냐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후발주자의 비애고 이건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 3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독점에 따른 선발주자에 따른 이제 우월적 주의를 갖다 누렸어요. 이거를 삼성전자가 지금 후발주자라서 30년 만에 비애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HBM4도 사실은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3개월 내 자사주 3조 매입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10조도 이제 매입. 그래서 올랐죠. 예. 그게 이제 충분히 이미 다 이미 반영이 됐고 이미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은 샀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 팔았어요. 맞습니다. 어제는 못 봤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3조는 이미 선반영돼 있고 이게 사실은 주가가 고착화되고 6만 전자로 돌아가려면 HBM3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HBM3는 물 건너갔고 HBM4도 사실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학 박사인 우리 조 대표가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도 많이 하셨고 비관적이었는데 그동안의 주가 전망을 계속 맞췄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특별히 또 할 얘기가 없네요. 어쨌든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호실적 내놨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76% 하락했죠. 시간에서 지금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또 추가로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될 기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죠. 그 기대를 타고 어제 시장에서 은행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KB금융 많이 올랐죠. 대응 전략 반정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흐름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KB금융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계속 좀 이어져 있기 때문에 KB금융의 경우에는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은행주가 하락폭을 맞고 반등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18일 때 그 금융위에서 증시상황 점검 회의를 좀 개최를 했는데 당시 이제 뭐 한국거래소 등의 유관 기업이 2천억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을 확정했고 이번 주부터 자금을 집행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융주들이나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또 3천억 규모의 2차 조성 펀드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 2천억 펀드에 대해서 개시하는 날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혜 기대감이 계속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천억 그 규모에 대해서 그 주요 투자 대상을 좀 확인해 보니까 지수 미편이 밸류업 공시 종목이 투자 대상이라는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 외에도 실제 그 밸류업 공시를 낸 기업들의 경우에도 포커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3천억을 집행을 올해 뭐 연내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렇지만 좀 금액이 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분위기가 좀 워낙 좋다 보니까
보니까 은행주의 경우에는 계속 좀 분위기를 잡아가실 그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KB금융의 경우에도 전이 좀 그 강세를 보였는데 주주 환업 밸류업에 대해서 주주 환원 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계획에도 보통주 자본에 대해서 13.5%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KB금융은 계속 밸류업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특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KB금융에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KB금융의 경우에는 연말 배당 기대감까지 포함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신규 매수로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KB금융과 관련해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은행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가 흐름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주가 트럼프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업황 우려로 국내 2차 전지주의 시가총액이 최근 보름 사이에 28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하창한 부장님. 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공화당 주요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장을 짓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보조금을 폐지를 하면서 뭐 그런 투자를 철회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 3명만 반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동의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고요. 이미 사전적으로 약간 뭐 이런 의견 조사가 있었을 때 한 70% 정도는 또 반대 의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축소라든지 수정 보완은 될 수 있겠지만 폐지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악재잖아요. 수정도 악재긴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본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뜯어보시면 보조금을 제외한 실적을 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덩치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캐즘 구간이 빠르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테슬라가 과거에 테슬라의 약진은 2차 전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테슬라의 약진 그리고 자율주행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2차 전지 쪽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율주행 택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물량 Q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돈을 소프트웨어에서 벌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선 가격을 낮추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모델2 사이버트럭 잘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씩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다른 자동차들을 제거를 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배터리 쪽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보택시가 활성화되면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가 활성화되면 공유 차량이 더 늘어나고 직접 전기차를 사는 수요는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테슬라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은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이렇게 짧은 부분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강하게 매집을 하시기보다는 좀 산업적으로 턴을 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보조금 폐지는 안 되더라도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비관론, 낙관론 연일 맞서는 상황인데요. 지금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았죠. 정책이 가시화되기까지도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동성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하나그룹 얘기입니다. 김승현 회장이 어제 하나오션, 요즘 분위기는 좋습니다. 시흥 R&D 캠퍼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오션 사업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하나오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정태근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과거 사례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 최태원 회장이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를 과거에 방문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SK하이닉스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당시에 왜 방문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승현 회장이 하나오션을 출범할 때가 아니라 굳이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왜 방문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는 조선 방산 분야를 살리는 어떤 기회가 왔다라는 판단했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경제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조선 많은 호재가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쪽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 통화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방력 강화, 그러니까 해군 강화를 위해서 조선업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전략적으로 중국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쿼드 사국, 호주, 필리핀, 일본 이런 나라들과 좀 동반해서 한국이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전략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맞선다라기보다는 뭐 군함 건조라든지 MRO 분야에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력이라든지 건조 능력 봤을 때 한국의 조선업이 해군의 어떤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상반기 때 미국 철강 노조가 이제 중국의 조선업이라든지 그 현업의 어떤 불공정 관행 여기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면서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빠르면 12월 달 아무래도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또 중국 제재하게 된다라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고사항 말씀이지만 2022년도 6월 달 이후에 발생됐었던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2억 5천만 불 이상의 에디슨 수주가 이제 4분기부터 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갈 길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수혜 섹터로서 어떤 실체에 있는 그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좀 너무 네. 급등한 감도 있어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차트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 3년치, 4년치 넓혀보게 된다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머리를 트는 상황들이고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그게 아직 실적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내년에 기대할 부분들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흑자전에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상승 나고 난 뒤에 쉬었다가 올해 다시 갔거든요. 주가라는 게 조선은 테마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본다면 계속 가기 힘들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오션 투자자분들 너무 오래 고생을 하시긴 했어요. 막 2만 5천 원대까지도 막 네네. 떨어지고 했었는데. 네, 조선주들 앞으로의 성장세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자극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시장, 증권가가 주목한 보고서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향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PSK홀딩스에 대해 4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지만 반도체 사이클 구간 변화에 따라 밸류에이션과 목표가를 하향했고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며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 2만 원 내린 삼성증권 보고서도 발간됐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이 뷰노에 대해 3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외형 성장이 제한적이었다며 목표가를 10% 하향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우선 JNTC 보고서부터 체크해 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JNTC에 대해 3분기 주요 고객의 신제품 출시 지연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4분기에는 제품 출시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2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81%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제품과 고객사를 다변화하며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고객의 신제품 출시와 향후 단가 인상 효과가 예상되고 자동차 강화유리의 3D 모델 기종 양산 확대 그리고 2D 모델 추가 가능성을 보유한 점 주목했고요. 워치용 강화유리 고객 확대가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V자 반등에 나선 주가 현재 2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목표가도 터치할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커버리지가 게시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SGC 에너지에 대해 연간 실적 성장이 전망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만 3천 원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고배당 매력, 건설 부문의 턴어라운드, 대규모 현금 유입으로 인한 신규 사업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높아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단가가 반영되며 고수익성의 기조가 이어졌다고 분석했고요. 회사가 공시를 통해서 밝힌 3,222억 원 규모의 SGC 그린파워 매각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 수준의 매각이 진행됐다고 바라봤습니다. 최근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섰는데 상승폭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은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와 9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이은 빅딜로 연 누적 수주 금액 5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진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어제 이제 유럽 소재 제약사의 두 건의 원래 삼바의 주요 매출에 이제 받아서 이제 제품을 양산해준 CMO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 소재 제약사가 뭐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영사 비밀이라고 해서 안 나왔고 뭐 그거는 사실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삼바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12월이 안 끝낸데도 불구하고 전년 수주액보다 훨씬 많은 수주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 5월에 5공장이 완성이 됩니다. 5공장 완성이 되면 보다 더 많은 수주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삼바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삼바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이제 TSMC, 대만의 TSMC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객이 우리 이거 좀 만들어줘 했을 때 만들어주는 게 기업이 저 의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만들 수 있는 기업 몇 군데 없다. 그럼 사실 갑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바가 사실은 TSMC의 어떤 궤도를 밟고 있다. 뭐 TSMC만큼은 영업이익이 50%는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사실은 그런 식이 강화되고 있고 삼바의 또 다른 어떤 입지가 강화된 것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바이오 액트, 생물보안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결국 이것도 중국을 갖다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자가 이제 IRA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상품 중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갖고 있는 상품이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손상을 가고 싶으니까 IRA를 갖다가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오 액트를 갖다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혜 기업이 어디냐? 황금우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혜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냐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당선을 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환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는 것이 1,400원이냐, 1,450원이냐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고착화돼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삼바가 많이 올랐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삼바 주가가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봐서 내년 5월에 5공장 완성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금리도 좀 오르고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최근에 좀 부담이 됐겠죠. 지금 삼바 액면 분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사실 삼성그룹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예. 전자 때문에 바쁜가요? 예. 그래서 사실 전자가 삼바의 지분 30%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분별 평가액은 있을 수 있는데 액면 분할까지 아마 손대기는 좀 겨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CDMO 의약품을 위탁 개발 생산하는 CDMO의 메카가 인천 송도가 되고 있죠.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CDMO 기업들 앞으로 계속 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주가 모처럼 만에 어제 홈런을 쳤죠. 전력 전송 솔루션 업체인 위치가 하루 만에 더블 기록을 썼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전반적으로 지금 한파가 몰아닥쳐 있는데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위기 반전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 대해서 좀 특이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뭐 상승을 좀 크게 하면서 마감이 됐긴 했는데 반면에 이제 스펙 합병 상장한 소프트웨어 업체 UDMT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상장한 기업들만 해도 한 13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가 를 하회했던 수준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주 투자할 때 좀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이번 달에 대해서 신규 상장은 스펙 빼고는 이제는 별 다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일 기준으로부터 오름 테라퓨틱스와 NMC 솔루션, 파인메딕스 등 총 6곳이 수요 예측을 좀 이달 말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달에는 ISTE 등의 8곳이 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2월 달 때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해도 굉장히 좀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상장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게 효과를 크게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좀 무분별한 건 아니지만은 계속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시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는 좀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이 지금 뛰어난 기업들 중에 IST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 수소 충전소, 심지어는 그 LCD는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채무 상환 자금과 운영 자금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든 투자 설명서든 꼭 확인을 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모주 투자할 때는 증권 신고서 그리고 투자성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시장 경보 발동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투자 경고 종목은 198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그 이유, 정태근 이사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시 상황이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11월 19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투자 경고 종목이 198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달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수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가장 좀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1월 달부터 4월 달부터 보게 되면 HBM 필두에서 반드시 소부장이 갔었고 그리고 5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음식료하고 화장품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바이오가 주도를 했었다가 또 이제 11월 달 넘어가서는 또 조선이나 이런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빠른 현상이 좀 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급등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증시였던 거래 대금이 또 많이 좀 축소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이런 그 일부 급등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충분히 좀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항상 뭐 귀에 딱게 말씀이지만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뭐 전략은 뭐 다음 순환매를 그러니까 노린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났을 때 초기에 한번 접근해 보는 게 그나마 가장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개장까지 지금 한 4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하청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반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좀 2%대 하락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선물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0.8%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장 초반에 조금은 힘들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물 수익성도 지금 4.6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채권 수익률에 따른 부담감들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급 기조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재건이 시간에서 대거 올라갔었는데 또 이제 간밤에 또 포를 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이 상황이 재건이죠. 네, 상황이 완전 뒤바뀌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인 또 고가 찍었기 때문에 뭐 NFT나 STO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 나옵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잠정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하필이면 오늘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더 꺾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상당히 산업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